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역에서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12시 1분에 규모 7.2의 여진이, 12시 3분에 규모 7.3의 여진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 무지막지한 지진은 약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된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무려 15번이나 일어났고,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도쿄의 긴자 거리가 폭삭 내려앉았고,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해안가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해일로 인해 무너졌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 준비를 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의 집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어서 불에 잘 탔고, 수도관이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진화가 더욱 늦어졌다. 동양 제1이라 여기며 자랑하던 일본의 수도 도쿄와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불과 18시간 만에 초토화가 되었다. 도쿄와 요코하마 면적의 60% 이상이 불에 타 무너졌고, 가옥도 70만여 채가 불에 휩싸여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은 총 340만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60억엔에 달했다. 전신, 전화, 철도를 비롯하여 전기, 수도에 이르는 모든 문화시설이 파괴되었고, 여기에 병원까지 무너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사망자 10만여 명, 행불자 4만여 명이 발생되었으며, 치안도 불안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일본 사람들은 황궁 앞으로 몰려가 대책을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게다가 일본인 둘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곧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자 미즈노 렌타로 1868에서 1949 관동대 지진 당시 일본의 내무대신이었는데, 일본 내무성이 경찰에 하달한 내용은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회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하달했다. 이놈은 민비 학살 시기의 남인이었고, 서울역에 있는 동상 강옥유 1855에서 1920-1920년 사이토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수류탄을 던졌을 때 아쉽게도 사이토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당시 2인자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는 부상을 당했고, 그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자였다. 하달을 받은 쇼리키 마스따로 1885에서 1969 관동대 지진 당시 경찰청 관방 주사였던 자가 조선인이 일본인을 죽이고 약탈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이 독을 넣은 만두를 나누어 주고 있다. 조선인이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조선인들의 저주로 지진이 일어났다. 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바로 신문에 실려서 이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지역별로 562개 시와 583개 군에서 자경단이 조직이 되었고, 지역별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자경단을 조직했다. 조직된 자경단의 숫자가 3,000개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불량 조선인을 학살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인 자경단이었다. 도쿄의 계엄령이 내려진 날은 9월 2일 저녁이었고, 이후 계엄령은 4일에 걸쳐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퍼뜨린 이거짓 소문은 곧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퍼졌고, 일본인들은 제향 군인회와 청년단, 소방단 등을 중심으로 죽창, 몽둥이, 도끼, 일본도, 총기 등으로 무장한 자경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검문하기 시작했고, 조선인이다 싶으면 가차없이 죽였다. 일단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찌르거나 때리거나 베거나 해서 살해했다. 거기다 태우기도 했고, 여러 명을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조선인 여자들은 강간을 한 뒤 죽였다. 또한 자경단들은 길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조선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인들과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했다. 기미가요나 도도아치를 불러보라던가, 일본의 차음, 모음을 배열해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만 알만한 것을 시켰을 때 하지 못하거나,
더듬거리면 조선인으로 여겨 참혹하게 살해했다. 또한 조선인 구별 방법으로 사용된 가장 유명한 방법은 바로 주구엔 고주센 15행50전이라는 말을 시킨 것인데요. 이는 미묘한 억양 차이로 조선인이 발음하기 힘들었던 일본말을 시켜서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관동 지방과 관소 지방의 일본인들 억양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때 수많은 일본인들도 죽임을 당했고 일본에 있던 중국인들 역시 죽임을 당했다 한다. 하지만 일본 경찰들과 계엄령에 의해 출동한 일본군은 자경단의 학살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는 동함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경단의 규모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고 7일 동안 조선인 학살은 계속되었고 무고한 한국인 6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한국인 외에 중국인도 피해를 당해 오오시마에서만 약 400여 명이 전체 600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외에도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자경단들은 처음에는 조선인을 처리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가 했다. 내가 처리했다.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 후에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자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한다. 위험한 조선인이 관동대지진의 혼란을 틈타 불을 지르거나 우물에 독을 넣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처리하라고 통지가 왔고 그 통지를 받은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밤에 정찰을 했다.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나쁜 조선인을 처리했으니 포상을 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체포당해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자경단 일부를 연행, 조사하였으나 형식상의 조치에 불과하였으며 기소된 사람들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방면되었다.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었다.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자경단은 해산되었고 경찰에서는 자경단 일부를 연행한 후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910년대까지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을 누리던 일본 공장은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갔다. 이렇게 간 조선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다. 관동대지진 당시 도쿄 주변에는 한국 병합 이후 조선 총독부의 토지 정책에 의해 토지와 삶의 터전을 잃은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많이 건너와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공동 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계엄령의 핑계를 대기 위해 한국인들을 이용했다. 일본이 내세운 민생수습책으로 조선인 핑계를 댔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특파원이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동경에서 752명, 가나가와현에서 1052명, 사이타마현에서 239명, 지바현에서 293명 등 각지에서 6,661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거의 공식화된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2013년 독일 외무성 자료에서 조선인 피해자가 모두 23,05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924년 3월 독일 외무성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는 학살 장소와 시신이 확인된 경우가 8,271명, 시신만 확인된 경우가 7,861명, 장소와 시신이 미확인된 경우가 3,249명, 경찰에 학살된 경우가 577명, 일본 군인에게 학살된 경우가 3,100명이라고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학살이 가장 먼저 행해진 동경과 가나가와현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고 지바, 사이타마현 등지에서는 자경단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 자경단은 죽창, 일본도, 곤봉, 철봉 등을 들고 도망치는 한국인들을 붙잡아 무차별 학살하였으며
심지어 경무선해로 도망친 한국인들까지 쫓아 들어와 학살하였는데도 일본 관원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0월 20일 학살 사건의 보도 금지를 해제하였으나 그들은 군대, 관원이 학살은 모두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들이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다. 치안당국은 루머상의 조선인 폭동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의 명분하에 자경단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고 일부는 가담하거나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경단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제야 개입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후였다.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안매장되었다.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도쿄에 흐르는 스미다가와와 아라카와의 두 강이 흘러다니는 시체로 인해 피바다로 물들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공식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를 줄여서 발표하고 일본 본국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인하여 노동운동, 민권운동, 여성운동 등 지배 권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권리 찾기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적 혼란 또는 일본 제국의 위기로 판단한 이들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인 지진을 기회로 조선인을 희생양 삼아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조선인 폭동설을 날조하였다.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조선에서 다시 대규모 반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한동안 일본 내 조선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또한 초기 발표를 하면서 조선인 사상자의 수는 불과 2에서 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일본 정부는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하였다. 일본인 야마다 쇼지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이라는 책에는 젊은 나이에 여자가 배가 찢기고 태아가 배, 내장 속에서 뒹굴고 여자의 음부에는 죽창이 찔려져 있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대지진 당시 11살이었던 겐다이 쇼칸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라는 책에서는 반죽음이 된 남자 4에서 5명이 조선인의 손과 발이 장작불 위에서 큰 대자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서 아래쪽부터 태우고 있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이토 시즈히로의 1923년 9월 3일 목격담에서는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가다가 다리 가운데에 도착하자 여러 명이 그를 강에 던졌다. 남자는 일단 가라앉았다가 흔들흔들 수면에 떠오르자 강기슭을 향해 헤엄쳤다. 그러자 다리 위에서 보고 있던 무리가 남자의 머리를 쇠갈고리가 달린 긴 막대로 마구 때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책에는 1100가지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또 다른 학살 목격자는 조선인을 강 쪽으로 돌아 세우고 뒤에서 기관총을 쏘았다 한다. 시체가 점점 부패하자 구덩이를 파서 태웠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오카와 츠네기 지라는 경찰서장은 조선인을 보호했고 계엄 출동한 일본군은 자경단을 공격해 해산시키고 살해당하기 직전에 조선인을 구출한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고 한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키야마 요시후로도 조선인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유언비어에 휘둘리는 건 정신력이 약해서이다. 라며 일본인들에게 훈시를 했다고 한다. 구구파이자 사회주의자였던 기타에키는 독립운동과 박열을 피신시키기도 했다. 그 참혹했던 현장에 그나마 정상이던 일본인도 있긴 있었다 한다. 이런 조선인 학살 사건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조선에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고 훗날 재경유 학생대회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선인들이 이 학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의 폭동 행위 때문이다. 조선인들의 강도와 강간, 방화 때문이다. 등 모든 조선인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유언비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까지 우리 조선인들 탓으로 돌린 나쁜 일본인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밉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본인들의 잔인한 망행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실 규명과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후세 다스지 1880에서 1953은 일본인으로 모든 조선 형제에게 사죄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무서운 인생의 비극이다. 어떠한 말로 주도하더라도 조선 동포 6천여 명의 유령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10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관동대학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아베가 총상으로 사망하고 윤석열이 나라를 일본에 바치려는 이 시국에 한 번쯤 관동대학살을 되새기며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